반갑습니다. 채화님 안녕하세요. 채화님의 명상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에서 배워보기도 하고 수련원, 기도원 같은 데서도 마음 공부를 배워봤습니다. 경전을 읽고 또 복음도 읽어보고 하는데 그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깊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찮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귀점 명상을 알게 되면서 마음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채화님이 생활 본문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현실에 접목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화님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이란 거, 그리고 나라는 거, 이것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해야 되며 생각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도 헷갈리는 그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점점 공부할수록 마음의 깊이도 더해지는 것 같고 조금씩 앞을 가린 어둠이 걷히는 지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냥 보는 거. 채환이란 존재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그저 채환이 보이는구나 하면 이게 여러분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채환이 이틀 동안 광주 갔다가 지금 영광 갔다가 오늘 사실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운전해서 수인님이 오셨거든요. 중간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수업 시간을 맞추려고. 운전을 조교님이 하셨지만 안전운행을 하셔서 오늘까지 잘 왔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으면 참았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왔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유 채환 이틀 동안 고생했네 하면서 아이고 좀 피곤해 보이고 아이고 오늘 좀 안쓰러워 보이네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자, 마음은 무엇이냐? 그냥 채환이라는 존재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하면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작용에서 느낌과 감정이 딱 붙게 되면 그거는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생각. 채환이 좀 오늘 안쓰러워 보이네. 오늘 피곤하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시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소리 꽥꽥 지르면서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은 척 하려고 엄청나게 제가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좀 피곤하게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네요. 이러면 여러분은 그때 딱 듣는 순간 오늘 채환의 목소리가 좀 피곤하게 들리네?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감정을 내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채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구나. 이게 마음이에요. 음식을 드십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는데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게 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게 참 맛있다 이러면 이건 생각이고 감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이 참 많다 이런 얘기 하죠. 너 참 생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마음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마음이 많다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제대로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마음을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뭔가 튼실한 뭔가 근근하고 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 이번에 한번 그거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먹어볼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마음은 여러분의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의 본체이고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희망의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바로 아상, 내가 아닌 생각, 진짜 내가 아닌 가짜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짜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진짜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 소리 자체도 내가 아니고 감정 자체도 내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가 아니고 소리는 났다가 또 없어져요. 물체도 있다가 치우면 없어져요. 냄새를 맡다가도 냄새는 곧 사라져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감정이고 느낌이란 말이에요. 객이란 말이에요. 객, 손님이란 말이에요. 대학생 같이 해볼까요? 생각은 손님이다. 감정도 손님이다. 느낌도 손님이다. 이걸 객이라고 해요. 객이다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은 객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광주 기점명상사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제주 기점명상센터로 아침에 가기 때문에 또 객인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잠시 머무르는 객일 뿐이에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또 제가 머물면 거기 주인이고 이렇게 항상 오고 가는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본래 정신, 본래 의식이 여인숙의 주인이라면 손님들은 1박 2일 머물다가 갈 수도 있고 3박 4일 머물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한 달 살게 하고 머물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누구다? 객인 거예요. 객. 그래서 손님은 생각은 곧 객이고 감정도 곧 객이고 느낌도 곧 객이다. 그러니 객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란 말이죠. 아니 여인숙 주인이 모텔 주인이 자꾸 한 손님 한 손님 오는 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그 일 오래 못합니다. 내 삶의 여인숙에 손님이 자꾸 오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주인은 일 못해요. 내 삶이 자꾸 흔들려요. 생각이라는 객, 느낌이라는 객, 감정이라는 객에서 멀어지시라는 거예요. 요게 명상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어떤 생각, 나쁜 생각,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자식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 건 객이 또 올라오는구나. 오고 가는 것이 객이다. 누가 객이다? 오고 가는 것이 객이다. 주인은 누구예요? 오고 가는 사람을 보는 자, 이게 주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친구 말 한마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객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머슴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갈 사람이 가는구나. 올 사람이 오는구나. 가버리면 굿바이 하고 보내면 되고 오면 웰컴 하고 또 맞이하면 돼요. 이게 인생의 객을 맞이하는 주인의 자세예요. 어떤 손님이 오든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가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쳐서. 그래서 그걸 사로잡힌다라는 거래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고 나를 비방하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 소리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누가 된다? 내 마음과 감정과 내 느낌이 객이 돼버려요. 주인이 아니라. 매 순간 한 소리 한 소리에 지나치게 마음이 올라오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요. 결국은 몸과 마음은 인생의 상처, 흔적, 투성이로 바뀝니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수없이 많은 객을 통해서 번뇌가 올라온다. 이걸 네 글자로 대학생 적어볼게요. 객, 진,
번뇌라고 해요. 객진번뇌라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손님을 통해서 내가 자꾸 끊임없는 화와 번뇌가 올라온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남의 한 말과 남의 한 눈초리에 신경 쓰면서 비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 순간마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을 비방했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자세히 나요? 10년 전에는 기억납니까? 매 순간마다 계기란 말이에요. 내가 여인숙 주인인데 1박 2일 잠잔 사람을 내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까? 기억할 필요 없죠. 옛날만 해도 여인숙이나 모텔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적었는 거 기억나요? 그거 여인숙 주인이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갈 사람들이. 그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꾸 되뇌이면 내 삶이 피곤하게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은, 머물고 오래 가는 사람이라도 과거에 대한 것들을 객진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던, 누가 나에게 시기를 했던,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법적인 것은 법대로 여러분들이 방어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내지 않으면 돼요. 왜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자, 그러면 채화님,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는데 그런 것도 집착하면 안 돼요. 맞아요. 칭찬도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장 저를 좋아한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경우를 항상 만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좋다 하면 겁부터 나요.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작은 실망도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채환쌤 그냥 법문하는 것도 좋고 그냥 뭐 노래도 좋고 뭐 재밌네, 뭐 뉴스 보듯 다큐멘터리 보듯 그냥 뭐 저분 보니까 재밌게 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래 가요. 근데 너무 그것에 집중하는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만 여러분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꼭 도움되는 것만 요 기점 명상과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강요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떠나시면 돼요. 떠나셔도 여러분 집에 호구조사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인연이었습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또 가셨다고 해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막질 않아요. 아이고 오셨군요. 또 가시면 가시는 대로 놔두고. 그래서 너무나 자유로운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매일 실시간 방송을 하고 드러내놓고 60만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 자 보고 귀가 있는 자 들으라.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판단해서 머물 자는 머물고 떠날 자는 떠나라.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경계하셔야 돼요. 나쁘다라는 감정도 올라와도 경계하셔야 돼요. 남편이 왜 내 삶에 괴로운 존재인가? 신혼 때나 연애할 때는 나한테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동과 언행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더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신혼 때와 연애할 때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나쁜 남자, 변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대학생 저거 볼까요?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괴롭다. 좋은 일 생기면 마음이 들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행자는 내가 지금 들뜨고 있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들떠서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이러면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들뜨면 아이고 내가 오늘 좀 마음이 기분 들뜨고 있구나. 노래 같이 크게 불러도 돼. 춤을 춰도 돼. 추고 난 다음에도 아 내가 오늘 좀 기분이 들떴구나.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수행자예요. 자, 그럼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기분이 나쁘면 괴롭다는 걸 알고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 나쁠 수도 있어. 괜찮아. 하고 이 기분이 나쁜 것을 또 지켜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들뜨고 기분이 나쁘면 괴롭고 이걸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란, 심이라고 해요. 산란심이라고 얘기해요.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고 들뜨고 기분이 나쁘고 들뜨고 울고 불고 매 순간마다 인생이 위험천만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산란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알아차리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고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변화합니다. 결국엔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치켜올라도 너무 들뜨지 말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곧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산란심을 지켜보는 자, 중심을 딱 잡고 내 산란심이 이 마음이 올라왔네 이렇게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을 깨달은 자, 깨어있는 자, 각자 또는 수행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수행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날까지 꿈꿔봅니다. 고맙습니다.